오늘 살펴볼 내용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이 퍼뜨리는 N번방 사건 관련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뿅! 네,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는 먼저 조주빈의 범죄 행각과 평소 행실 등을 언급하며 사건을 브리핑합니다. 브리핑 도중에 갑자기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주빈이 편집장으로 있던 학보사의 시국선언 등을 언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조주빈은 좌파, 친정부 성향의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조주빈이 학보사 편집장이던 시절 전현직 대학 언론인 477명이 함께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똑바로 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문제 삼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포토라인을 폐지하고 처음으로 수혜를 본 게 조국 전 장관이고,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폐지로 인해 N번방 사건 피의자인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이 시행하기로 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나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이나 녹화,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령으로서 검찰에만 해당되며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며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포토라인을 설치해왔으나 언론에 공개하는 사건 관계인을 선택하는 기준의 모호성, 유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금지 규정이 제정된 겁니다. 한편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므로 법무부령에 따라 포토라인을 금지한 검찰 규정과 무관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 촬영을 위한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24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조주빈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이렇듯 조주빈이 3월 25일 경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조국 전 장관은 물론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 포토라인을 금지한 검찰과도 무관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인데요.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에 분열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만인 9월 18일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원하기만 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계획도 없으며 그러한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 공안 정국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좌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2014년 10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5%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감청영장 불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0.7%, 무당층에서는 47.4%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30.3%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보수 유튜브 출연자의 말대로라면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했던 새누리당 지지층 30.3%도 좌파가 되는데요.
N번방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건의 여파에 따른 진영의 유불리를 황당한 논리 전개에 따라 따진 뒤 우파 진영에는 분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경제도 어려워진 이 시기에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2030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다크웹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에서는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실제 처벌 형량이 낮으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왔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N번방 사건 이전에도 소라넷이 폐쇄되자 제2의 소라넷들이 등장했고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과 이용자들이 드러났지만 중대 범죄임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N번방 사건은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유튜브들은 이러한 사건마저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하며 좌파와 문재인 대통령을 엮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